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보험은 우리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예로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또 치아보험에 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험 문제 정답지 오기민 전문가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날이면 저에게는 이제 특별한 기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이 장마 때 훈련을 받으시다가 크게 다치신 적이 한 번 있으세요. 이때 맞춤 설계로 다행히 잘 준비를 해놔서 상해 쪽으로 보장을 굉장히 크게 잘 받으셨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도 바로 이 맞춤 보험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직업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병력에 맞게 맞는 보험들이 따로 있는데요. 이 내용 오늘 이해하시기 쉽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특약들로 시청자님들한테 맞는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오늘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는 도경목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보험은 재가보험, 시설보험 보험입니다. 아나운서님, 지금 우리나라에 그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요즘에 TV나 아니면 신문만 보면은 이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전까지는 고령 사회였지만 현재는 초고령 사회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들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롭게 생활을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아플 수도 있고 질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가보험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간병인보험, 간병보험, 생활자금보험, 치매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노후 보험들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재가보험을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남자는 평균 수명이 한 84세, 여성은 평균 수명이 한 89세 정도였었는데 이제 그 수명보다 2, 3년 정도 더 수명이 현재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 다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5년 만에 평균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평균 수명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그 일반 분들에게 당신은 몇 살까지 생존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그래도 90세까지는 내가 생존하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치매보험도 필요하시고 노후보험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이시는 자료와 같이 치매 환자가 현재는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치매보험은 초기에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이제 중기 치매에서 이제 중증도 치매에서 중기 치매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 치매보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초기에 경증 치매 진단급은 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중증 치매일 때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받고 향후에 우리가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큰 금액을 받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치매 초기부터 보장을 동일하게 치매 중증과 받을 수 있는 재가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렇게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치매보험에서는 요즘에는 병증이 가벼운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보험, 간병보험 이 모든 거를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보면서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장기 요양 등급을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장기 요양 등급이란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또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 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이렇게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을 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보통 65세 이상의 생활이 힘든 노인분들 그리고 또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먼저 앓고 계신 분들이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이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린 치매, 경증 치매 보험은 5등급으로 산정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무릎이 아프거나 아니면 다리가 아프거나 또는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상해 쪽으로 아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암과 뇌 심장 질환으로 또 많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때도 3등급에서 4등급을 산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1, 2등급은 이렇게 많이 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 병상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재가보험이나 시설보험이 구분이 되는데요. 재가보험은 우리가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또 시설보험은 우리가 시설에 입소해서 요양을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냐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등급이나 5등급 동일하게 보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재가급여랑 시설급여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서비스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재가급여를 우리가 이용을 하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을 받고 추가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재가급여 서비스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 자료와 같이 우리가 재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필요한 요소들을 일컫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간병, 보호, 또 복지용품 구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또 금액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복지용품을 하나만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금액이 비싸지 않고 복지용구 구매 같은 경우에서도 서비스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설급여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게요. 시설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시설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지만 재가급여는 집에서,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이렇게 명확한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시설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1, 2등급의 중증 질환자 환자분들이 많이 입소를 해서 요양을 받는데요. 다른 내용은 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중증이 얼마나 되느냐, 집이냐 시설이냐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설급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보험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 특약을 다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치매도 우리가 치매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에서 요양을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이후에 이제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다든지 그럴 때가 되면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가보험에서는 혜택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급여를 이용을 해야 돼서 두 가지 특약을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비갱신형으로 90세 또는 95세 만기까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이 보험을 과연 몇 살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보험들은 몇 살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 65세라는 그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분들도 장기 요양 등급 재가보험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지만 뭐 상황상 그렇게 많은 분들이 먼저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노후가 좀 많이 걱정이 된다. 내 자녀들에게 부담을 너무 느끼시지 않는 너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신 보통 한 50대에서 많게는 또 부모님을 걱정하는 70대 부모님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굳이 어린 나이부터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50대쯤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 노후를 좀 꼼꼼하게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보험 맞춤 설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규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험 상담을 받으실 때 알아놓으시면 유용한 팁들과 전문가님을 찾으실 때 함께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은 팁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아나운서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아나운서님도 직업 특성상 캐주얼 정장을 굉장히 많이 입으실 거예요. 근데 일반 옷가게에서 구매하시는 정장과 본인에게만 맞춰서 입는 맞춤 정장집에서 구매하시는 정장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 옷가게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은 좀 비교적 저렴한데 대신에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맞춤 정장을 이용한다면 가격은 좀 비싸지겠지만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공감되는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유용한 팁의 주제가 바로 맞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맞춤 정장에는 조금 더 고가의 금액을 지불을 하지만 세상에서 나에게 맞춘 하나뿐인 정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내구성도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으며 굉장히 멋들어지는 정장일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조금 더 맞춤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쉬운 예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알아보시는 보험들의 이제 보험료는 월 보험료 10만 원으로만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20년 납기로만 계산을 해보아도 총 납입 보험료가 2,400만 원이라는 굉장히 이제 고가의 상품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없어지는 소멸성이 아닌 90세 혹은 100세 만기라는 상품군으로 내가 아팠을 때 진정 보장을 받아야 하는 실현 가능한 이제 부저가도 같은데요. 2,400만 원의 굉장한 고가의 상품을 이제 보험 담당자님이 설계해서 추천하는 것으로만 알아보고 계신다면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춤 정장에서 맞춤은 신체의 사이즈를 체크하듯이 맞춤 보험에서 맞춤은 고객분들의 가족력 혹은 병력을 우선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아프셨을 때 보장을 받아야 하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보장 확률을 높여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이 성립이 되면 두 번째로 보셔야 할 유용할 팁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아나운서님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아나운서님은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하나의 특정 통신사만 이제 할인 조건과 요금제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희망하실까요? 아니면은 모든 통신사의 할인 조건과 요금제를 보며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희망하실까요? 제가 이전에는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한 통신사만 써왔어서 이 한 통신사만 비교를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또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통신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휴대폰 바꿀 때는 좀 모든 통신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 역시도 아나운서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법칙, 나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에 회사들이 나에게 진정 맞춤 보험의 상품인 건지 아니면 보험 담당자님이 맞춘 그냥 보험 담당자님에게만 맞춘 보험 상품인 건지에 유용한 팁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 실제 예시 사진을 보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시 사진을 보게 되면 보장을 받는 똑같은 설계안이지만 어떠한 회사는 월 보험료가 14만 원이고 어떠한 회사는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어가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월 납입 보험료로만 따졌을 때는 6만 원, 그리고 20년 납입 기간의 총 납입 보험료로만 따지면 1,4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법칙이 성사가 되면 어떠한 상품군으로 맞춤 설계를 해야 할지가 나왔을 것이고 두 번째 법칙, 나에게 맞는 회사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보셔야 할 유용한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춘 담보의 설계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두 개의 예시 사진을 보면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남성분들은 차량을 구매하실 때 차량 등급과 차량에 존재하는 옵션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차량의 등급을 업그레이드하고 차량의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차량의 금액은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듯 보험 설계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내가 필요로 한 옵션, 그리고 보험에서는 담보죠. 나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 담보들을 추가하게 되면 거품이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흡연자분들의 차량 구매자분들보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차량 구매자분들이 선루프의 옵션이 조금 더 필요로 하듯 첫 번째 법칙인 가족력과 병력을 보고 나만의 맞춤형 보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좀 재밌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아나운서님 사진에 보여지는 세 개의 백 중에 만약에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좀 하나를 골라와도 될까요? 네. 제가 절대 비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였던 백이 제 눈엔 가장 예뻐서 이 가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역시도 여성백은 잘 모르지만 오른쪽 브랜드의 가방이 가장 고가의 백이라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 개의 백의 재질은 정말 큰 차이의 재질 차이가 있어서 프리미엄 금액이 붙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른쪽 브랜드의 백이 조금 더 프리미엄 금액이 붙은 이유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고가의 오른쪽 백도 고객님들이 알아보고 계신
월 납입 보험료 10만 원의 상품보다 2배 이상은 저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 납입 보험료 10만 원의 보험 상품은 총 납입 보험료가 2,400만 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브랜드는 AS 시스템 또한 잘 되어 있을 텐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가 맞춤형 보험 만들기 팁을 살펴봤는데요. 또 마지막 팁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돼요, 전문가님. 마지막 팁은 어떤 걸까요? 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보험의 네 번째로 보셔야 할 유용할 팁은 납입 기간이 끝나시더라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의 100세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지속 가능한 정말 탄탄한 회사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물론 같은 보장 조건에서의 저렴한 회사의 보험료는 필히 비교해 보아야만 하지만 해당 회사의 지속 가능한 회사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이 보험회사의 고객님들 보험금 지급 여부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가지의 유용한 팁들을 전달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은 전부 결코 가볍게 넘기실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맞춤이라는 키워드를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맞춤형 설계의 구성 여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실제 이제 고객님들의 비교 사진을 좀 첨부를 드렸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더 높은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부족함이 많은 보장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더 낮은 월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상담을 받으시는 보험 상품이 나에게 맞춤 설계인지 아니면 보험 담당자에게 맞춘 설계인지는 꼭 짚어보셔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보험 맞춤 설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고객님들께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 유용하실 큰 맥락의 팁들을 몇 가지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어떠한 내용들로 맞춤형 보험을 구성해야 하시는지 세 분의 보험 전문가님들께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보험업에서 존중을 받기 위해 그에 걸맞는 저희가 정말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이런 문제들로 고민이 많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저희 전문가님들 통해서 좀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보험 맞춤 설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옛날 보험이랑 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전의 보험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내용들이 옛날 보험이 지금 보험보다 더 좋다. 최대한 보험을 좀 빨리 가입해 놓는 게 좋았을 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수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옛날 보험이랑 지금 보험이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옛날 보험들이 더 좋은가요? 옛날 보험이 더 좋다.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면 갈수록 보험이 이제 안 좋아진다라는 내용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시청자님들께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전 보험 셰프니까 음식을 가지고 네.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쌍쌍땡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용돈이 500원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친구랑 쌍쌍땡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 먹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 쌍쌍바는 저한테는 되게 큰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매점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작아진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 바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 아이스크림을 지금 당장 2,000원, 3,000원 주고 구매해서 먹으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서 드시겠어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료는 아이스크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과거의 아이스크림 가격하고 지금의 아이스크림 가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배, 3배 과거보다 올리자니 가입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에 보장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과거에 했던 보험들이 현재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넘는 경우가 좀 많이들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진단비 중에서 특히 뇌 쪽 관련 진단비에 대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도 뇌출혈 진단비가 아니라 뇌졸중 진단비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중반에 가면서 뇌출혈 및 뇌경색 진단비로 보험 보장에 대한 범위를 좀 축소를 시켰고요. 2007년도 이후에는 뇌출혈 진단비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는 손해보험사에서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보험을 알아보실 때에는 일반 설계사에서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보험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보험 상품의 가격도 올라간 건데요. 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올리기보다는 보장을 줄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치아보험입니다. 다시 도경목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치아보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활용하기 쉬운 보험은 또 하나가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상담을 다니면서 보통 5분 상담을 하면은 1분 정도는 치아보험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상담 도중에 한번 여쭤봐요. 치아보험을 통해서 많은 그 보상 청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은 많이 오랜 기간 냈지만 치아 비용으로 보상을 받은 거는 현저하게 적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답변이었는데요. 이 치아보험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입을 하면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 충치 진행 단계에 대해서 아나운서님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건치라서 충치는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요. 그런데 이 충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하듯이 정확하게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치료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충치가 저도 가끔씩 양치질을 잘 하다가 거울을 봤을 때 저도 모르는 아주 미세한 거뭇한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게 충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충치가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그 면적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레진 치료, 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드는 레진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충치는 당연히 우리가 잡을 수는 없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가 일레이, 올레이라는 조금 더 면적이 커지는 충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 일레이, 올레이 치료에서 다음 단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치아를 덮어 씌운다고 하죠. 그 신경 치료와 동반되는 크라운 치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라운 치료는 보통 수명이 짧게는 한 10년, 길게는 한 15년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은 이상이 없지만 이 크라운이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그 크라운 안에 충치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크라운도 한 번 더 재크라운을 하든지 아니면은 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총 4가지로 이 충치의 진행 단계를 정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충치가 있다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히 임플란트까지 식립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치아보험이 활용을 하기 쉬운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치과 이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치아 거울을 보면서 뭐 치경을 보면서 내 치아 상태가 거뭇해진다든지 이런 거를 눈으로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 상태를 알고 이제 치아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이제 치아보험을 활용하기는 비교적 다른 보험보다 많이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나운서님도 최근에 치과에 방문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스케일링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씩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비용이 좀 전반적으로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치아 상태가 비교적 좋지는 않아서 치과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충치가 한 2개가 있고 크라운 치료까지 병행을 하게 된다면은 벌써 한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이상이 내 돈이 바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저보다 더 심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까지 가게 된다면은 최소 2, 300에서 임플란트를 또 많이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수천만 원까지 이르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치아보험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치아보험을 내 상태를 알고 2개든 많게는 3개든 가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치아보험으로 내가 큰 돈을 보상받는 목적을 가지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그 발생하는 치과 치료 비용에 대해서만 일부분 내가 보상을 받게 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싶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러한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점에서 치과 보험을 잘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치과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치과 치료를 받고 이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이제 보험보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치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치과 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좀 가입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장 좋은 사례는 충치 치료가 2개 치아 이상 필요하신 분들이 가입하면은 내가 보험금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이제 보상을 받는 금액이 더 많다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치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에 대한 보상 산정 금액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 또 쉽게 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자면은 2개 이상 내가 치과 치료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또 치과에 방문하신 기록이 1년 이상 경과를 하셨던 분들이면은 다시 한번 가입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그 이제 치아 교정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이 치아 교정에 대해서 향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풍치가 많이 생긴다는 점인데요. 이 풍치는 치아 교정을 하면서 잇몸 이 집안을 이렇게 흔드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치아 위치도 바꿔야 되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잇몸의 상태도 나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풍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풍치는 내 잇몸이 이제 약해져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 이르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임플란트가 1개가 뿐만 아니라 그 좌측 우측 치아까지 같이 빠질 염려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치아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은 향후에 많은 이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아 보험은 어떤 분들에게 유리한지 확인해 봤는데요. 충치 치료 계획이 2치 이상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교정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풍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게도 치아 보험이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칭찬보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김진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은 대분류적으로 봤을 때 3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연금이 있고요. 2번째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는 개인연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적연금에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다음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이 있습니다.
급여형 연금과 기여형에 대한 차이는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운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연금,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는 연금이죠. 여기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개인연금이 이전보다 확실히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개인연금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에 있겠죠. 근데 이 국민연금은 제가 앞서서 공적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연금으로 사람들이 이슈가 쏠리는 이유는 내 노후를 이 공적연금으로는 다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는 건데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받을 돈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통계청 여러 통계청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평균 수명에 관련해서 여러 통계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가장 으뜸은 보험사에 있는 경험생명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에 있는 경험생명표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며 수명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거에 대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험생명표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1차 경험생명표 같은 경우에 남성 평균 수명을 65.75세, 여성 수명을 75.65세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4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이죠. 10차 경험생명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86.3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90.7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은 90세 이상까지 생존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지금까지 이제 4월 달까지 기준으로 출산율이 0.8명에서 더 낮아진 0.7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국민연금을 내고 노후에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즉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부양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가면 갈수록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출산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연금액이 가면 갈수록 낮기 때문에 이 개인연금 쪽으로 많이들 몰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이 국민연금의 감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부족한 연금액은 개인연금으로 좀 충당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험에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들께서 그냥 이름만 들어보셨을 때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큰 차이를 못 느끼시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상품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우선 연금보험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복리 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복리는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자에서 이자가 불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산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게 되면 땅에 떨어졌을 때는 이 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불어나 있겠죠? 그렇죠. 눈에서 눈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냥 눈을 굴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복리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10년 이상만 유지를 하시게 되면 이 복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안일비자를 써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저희가 은행에서 이제 적금을 가입을 할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15.4%가 발생을 합니다. 또는 연금을 가입을 할 때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3.3%에서 5.5%가 발생을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이런 장기적인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일반 연금보험이랑 똑같이 복리 혜택을 받는 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이제 세제 적격입니다. 세제 적격이라는 얘기는 시청자님들 이제 연말정산 이제 하시잖아요. 그때 세액공제 받으실 때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도 세액공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이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저축보험은 이제 장점은 당연히 복리는 연금보험과 동일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600만 원까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간 600만 원은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연금저축보험을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 연금보험보다 최저로 보증되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50만 원 이상은 가입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만 이 상품을 나중에 해지해서 목돈을 받으시거나 연금으로 받으실 때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그러니까 뒤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보험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연금저축보험을 경제생활을 안 하신다고 해서 해지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무려 16.5%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연금으로 타실 때도 연금을 개시하는 연령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하지만 16.5%가 아니라 3.3%에서 5.5%만 세금을 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 경제생활을 하시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노후에는 반드시 목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시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생기십니다. 주부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가입하신 지 5년이 되셨고요. 10년 납자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제 주부가 되셨을 때 나머지 5년이라는 기간이 납입에 대한 의무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머지 5년을 더 납입을 하게 돼버리면 제가 나중에 세금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갖고 계시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증권사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납입에 대한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동안 납입한 연금저축 상품을 이제 증권사로 이전하시면 자유납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납입을 한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5년치 혜택만 받으셨기 때문에 5년치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5년에 대한 세금을 안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중단하신 분들은 연금저축보험을 더 이상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로 이전해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연금 저축보험이 이제 혜택이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이 연금 보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이 장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연금 보험에는 또 다른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연금 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 연금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실손보험처럼 1세대 연금, 2세대 연금, 3세대 연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공시 상품입니다. 공시 이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죠.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도가 없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변액 상품입니다.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도 분명히 있죠.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세대 연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GLWB 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운영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액으로 되어 있지만 최저 보증이 되어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세대 연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연금들도 지금 판매가 되는 3세대 연금보다 연금액이 높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보험사에서 이제 장점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3세대 연금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해약 환급률이 절대로 100%를 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금으로만 사용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90년도 연금보다 더 좋은 연금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해지를 했을 때 100%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세대 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해지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건 제2의 내 국민연금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꼭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거쳐온 연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3세대 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팁 있죠. 근데 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제가 좀 차이가 있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세대 연금과 3세대 연금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지 아마 시청자님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30세 남성 기준으로 월납보험료 30만 원씩 납입을 하고 20년 동안 납입을 한 다음에 70세에 연금 개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70세 때부터 매월 받는 연금이 35만 원이에요. 근데 3세대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7만 원이라는 금액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연금 받으시는 차액이 72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1년으로 계산하면 864만 원의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이거를 30년 동안 70세 때부터 100세까지 생존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1세대 연금과 3세대 연금에 받으시는 연금액 차이만, 그러니까 3세대 연금을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1세대 연금과 3세대 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 받는 연금에 대한 액의 차이가 2억 5천만 원이라는 차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1세대 연금이 아니라 3세대 연금으로 가입을 해두셔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연금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네, 좋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렇게 1세대 연금이랑 3세대 연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연금액이나 아니면 투자 수익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이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네, 투자 수익률도 차이가 나고요. 사업비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시청자님들께 가장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앞서 이제 경험 생명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평균 수명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80세일 때 연금을 받는 금액하고 평균 수명이 100세일 때 받는 연금 금액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당연히 평균 수명이 80세인 게 내가 지금 당장 받는 연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경험생명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면 갈수록 연령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연금은 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지급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세대 연금은 경험생명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경험생명표를 따라가지 않고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지급률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1억이라는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세대 연금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급률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3세대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이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팁일까요? 네, 올해 나온 보험입니다. 3세대 연금. 기존에도 3세대 연금이 있었는데 3세대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최소 연령대가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올해 나온 연금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연금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석이조 연금이라고 제가 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붙여봤는데요. 0세 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시는 거고요. 25년 납으로 가정을 하고 매월 30만 원씩 이제 납입을 하시고요. 30세에 연금 개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제 30살일 경우에 아기가 이제 30살이 되면 당연히 부모님 연령은 한 60세 정도가 되시겠죠. 그래서 연금 수령 나이는 부모님 나이는 60세에서 100세까지 40년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월 연금액이 44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피보험자는 자녀분들로 계속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녀분들은 자연스럽게 한 증권 내에서 이 연금을 받아서 이제 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받으시는 기간이 40년, 그다음에 자녀가 물려서 받는 기간이 30년 한다고 치면 자녀와 부모가 총 합쳐서 받는 연금에 대한 기간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총 납입보험료는 이제 9천만 원인데 70년 동안 받는 금액은 4억 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도 잘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칭찬보험까지 잘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험 불만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